전옥현 전 국정원제 1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준삼 기자를 통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오늘 발사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미사일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발사했다. 네.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미중 정상에게 북한 측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즉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다양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일정 수준의 어떤 군사적 옵션까지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강경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과연 미중 정상에서 어느 수위까지 논의가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김정은이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거든요. 네. 근데 너무 세게 나가면 자기네가 너무 세게 말하자면 미중 정담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지나치게 센 그런 강력한 핵실험이라든가 ICBM 이런 발사는 자제해가지고 수위는 조절했지만 일단 반응을 떠보겠다. 이런 의도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쏘아 올린 이 미사일이 어떤 종류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한미 그 정보 당국에서 면밀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초기 분석 결과로는 지난 2월 달에 북한이 발사했던 북극성 2형 미사일에 속한다. 즉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날아간 그 거리가 불과 60km밖에 안 돼요. 대신에 이제 특징적인 점은 고각 발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이 발사했습니다. 60km 날아갔는데 이거에 3배에 해당되는 한 190km 정도의 아주 상당히 높은 고각 발사를 했거든요. 이런 등으로 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KNJ-15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북극성 2형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실험 발사를 했지만은 계속 실패한 이런 무수단 발사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다양하게 발사해가지고 우리나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이런 북한 미사일의 어떤 정체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이렇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갑자기 드는 궁금함이 지금 종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공 여부도 만약에 더 센 거를 발사하려다 실패했을 수도 있고 성공 여부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60km를 날아갔는데 이게 성공해서 날아간 건지 아니면 날아가다가 실패해가지고 그거밖에 못 날아가는 건지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가 어떤 미사일인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초기 단계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북극성 2형일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정밀하게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북극성 2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북극성 2형은 이제 지난 2월 달에 김정은이가 전격적으로 발사한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1월 초부터 미국에 대해서 ICBM 발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우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ICBM인가 했는데 보니까 그 ICBM이 아니라 고체 연료를 넣은 통상 옛날에는 이제 액체 연료를 많이 썼는데 고체 연료를 장착한 그런 그 신형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우리 한미일 3개국에서는 이런 북한의 ICBM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발사 기술 진전 속도가 어느 정도의 가속도로 빨리 완성도를 높여가느냐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분석을 하고 또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그런 시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됐든 짧든 길든 간에 항상 하면은 맨 먼저 조치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독자적인 조치가 있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서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오거든요. 제재 결의 또는 아니면은 그 언론 성명 이런 것이 나오는데 유엔 차원의 어떤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안보리 위반이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번 북극성 2형과 달리 일본의 그 배타적인 경제 수역 그 밖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아까 미국에 대해서 자제한 것처럼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일본도 물어봤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북한 상황이 터지게 되면 주변국 상황을 자꾸 확인하는 게 이제 주변국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MBC에서 미국의 이제 공중파 방송사라고 하는데 MBC 방송국에서 거물급 앵커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오산기지 전투기 앞에서 생방송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지난 1994년도 북핵 위기 때 또 이렇게 한번 했었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북한의 상황을 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해석하세요? 지금 현재 바로 지금 그 점이 미국에서는 지금 뭐 미 행정부는 물론이고 미 의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 언론 그다음에 싱크탱크들 모든 각 분야에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집권을 하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포기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어느 후보도 분명하게 입장을 바뀌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미국과 한국의 그 현격한 차이 중에 하나고 우리가 좀 앞으로도 지금 대선이 30일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미국은 물론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 중에 하나지만은 더 직접적인 당사자는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아니면은 각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다루겠다는 전략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줘가지고 국민들이 그 후보들의 어떤 안보관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대선 기간 때문에라도 더 미국에서 더 이렇게 우리의 안보 상황을 더 위중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보 컨트롤 타워 공백 때문일까요? 물론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공백인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MBC 기자가 왔는데 저렇게 MBC의 특파원이 있거든요. 근데 별도의 아주 그 종군 기자, 아주 유명한 종군 기자의 메인 프로그램에서 직접 와서 한 번 방송을 가는 게 아니라 무려 4일간이나 여기 체류하면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이런 어떤 한미, 대북 그 전략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모든 대북 전략과 정책의 기본 출발선은 미국과의 공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모든 안보 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만 해도 북한 핵 문제는 미국 내에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우선권을 두고 이거를 다루겠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는 문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 있을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의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미 다 양쪽의 입장은 어느 정도 언론에 다 공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최근에 2, 3일 전에 미 행정부가 북한의 백설무역, 즉 석탄 수출하는 그런 회사인데 백설무역하고 북한인들의 그 WMD와 개발 또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인 11명, 중국, 러시아, 또 그다음에 쿠바, 베트남 이런 데에서 체류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북한인 11명을 전격적으로 제재 조치에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그런 통신회사에 대해서도 그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에서 또 징계도 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신속 처리 법안 절차에 따라서 그 미 하원 그 외교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불과 3, 4일 만에 거의 만장일치 뭐 398대 3, 394대 1 이 정도로 초당적으로
전격 처리해버렸습니다. 네, 이 얘기는 바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하는 듯한 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강경한 기조를 특히 군사적인 옵션까지 걸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경 기조를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에 반해서 중국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래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 또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 협상 대화가 중요하다. 이거를 병행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런 그 평화와 안정 대화 이런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물론 중국도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미국은 상당한 강경 기조를 띈 어떤 대북 전략을 시진핑한테 분명하게 공개 회담이 됐든 비공개 회담이 됐든 왜냐하면 중국 체면이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 간에 얘기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차원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압박 조치를 분명하게 시진핑한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안 한다면 트럼프가 안 한다면 미국 행정부 4년 내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내일이 어쨌든 미국의 앞으로의 그 대북 정책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어떤 지금까지는 뭐 눈치를 봐가면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던졌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결과를 보고 또 추가적인 반응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수위를 조금 조절한 거예요.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세게 나올까?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북 공조를 그런 확실하게 하는 그런 징후가 보이면 북한이 좀 물러서 가지고 4월에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핵 미사일, 핵 실험 이런 거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엇박자를 낸다.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6차 핵실험을 과감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대미 이런 도발 행태를 보면 특히 핵실험 문제와 관련했다든가 전반적인 최소한도 중강도 이상의 어떤 도발 군사적인 도발의 특징을 보면은 미국과 북한 간에는 항상 북한에 강대 강으로 맞서왔어요. 절대 북한이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걸로 버텨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공조가 약할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 달만 해도 사실 북한 내에 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바로 이 미사일 발사가 있자마자 우리 국내에서도 NSC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서 했습니까? 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서 추가적으로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히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는 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위기고 지금 트럼프는 전례 없이 강경 기조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는 자기네가 공언한 대로 후속 조치, 대응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든가 우리는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방조하는, 부추기는 그런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북한의 추가 도발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